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드입니다. 제가 오늘 할 거는 바로 서바이벌 썰풀기입니다. 예이! 제가 그동안 뭐 소통을 하던 라이브 방송을 하던 서바이벌 비하인드는 많이 얘기하긴 했는데, 특히 카메라를 킨 이유는 바로 제 채널 낮이든 밤이든에서는 더 진솔한 찐 비하인드를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카메라를 킨 겁니다. 일단은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스타라이트 보이즈라는 프로그램을 다녀왔거든요. 거기서 나름 파이널까지 갔다 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비하인드가 나름 신빙성이 있다, 믿고 들으셔도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 그 프로그램은 사실 이제 SBS랑 중국 플랫폼 아이치랑 같이 합작한 프로그램이었어요. 국내에서는 방영을 안 했는데 그 아이치라는 어플을 깔아야지만 볼 수 있었어가지고 사실 잘 되진 않았어요. 내가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한 3-4개월 정도 합숙하면서 촬영도 하고 했다 보니까 주변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근데 뭐 형은 보이스 플레이는 안 나가요? 보이스 플레이 생각 없어요? 이런 식으로 몇 번, 아니 꽤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내가 하는 대답은 붙여줘야 나가지. 붙여줘야 나가는 거 아니에요? 사실 이거 최초 공개이긴 한데 저는 보이즈 플래닛 1 22년도에 지원을 했었습니다. 근데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못 나갔습니다. 그때 거의가 아니라 최종 4차까지 있었는데 1차, 2차, 3차 다 붙고 4차에서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지금 와서 돌이켜서 생각해보면은 떨어진 이유를 나는 알 것 같긴 해. 뭐냐면 그 22년도 하반기가 제 인생에서 28년 인생을 통틀어서 제일 바빴을 때거든요. 일단은 22년도가 내 데뷔 해라 가지고 그 하반기에 또 영보이라는 곡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어. 음방 활동 하고 있지. 근데 난 또 서울예대생이었어 그때. 게다가 코로나 거의 끝나가는 시즌이었어 가지고 비대면이 없어서 지금은 졸업했지만 안산으로 갔어야 했고요. 세 번째로 그 면접을 4차까지 보는 게 진짜 장난 아니었어. 거의 3개월 정도로 고생했는데 춤 노래를 뭐 하나씩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그걸 매 회마다 해나가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세 가지의 힘든 빡센 스케줄이 겹치면서 하루에 잠을 2-3시간밖에 자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1, 2, 3차까지는 괜찮았는데 그 4차에서는 춤노를 거의 안 받고 면접 위주로 했었어요. 면접을 거의 1시간 반 정도 봤어. 진짜 약간 심도 있는, 만약에 9인조 그룹이 있다 쳤을 때 모두 외국인이야. 9명이 모두 외국인인데 K-팝 노래를 불러. 그러면 그 그룹을 K-팝 그룹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재원씨? 이든씨? 내가 그거에 대해서 되게 뭔가 창의적이거나 뭔가 재밌거나 그런 특색 있는 대답을 했어야 되는 약간 심도 있는 약간의 인터뷰였거든요. 근데 그 중요한 최종 면접 때는 어떻게 했느냐? 졸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꾸벅꾸벅 좋은 게 아니라 약간 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내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겠는 거야. 뭐 90분 내내 좋은 건 아니지만 나의 그런 애티튜드나 그런 걸 보고 떨어뜨리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가지고 보이즈 플래닛 1은 그렇게 떨어졌었고, 보이즈 2 플래닛은 지원 자체를 안 하긴 했어요. 왜냐면 올해 붙기도 어려웠겠지만 지원 자체도 올해는 안 했다. 근데 그나마 내가 보이즈 플래닛 1에 떨어졌지만 나 혼자만의 뭐랄까 위안을 삼고 있는 건, 그 스타라이트 보이즈 숙소랑 보이즈 플래닛 1 숙소는 똑같은 데예요. 용인 합숙소였는데 그 자료화면 넣어놓을게요. 뭔가 내가 작년에 합숙하면서도 보이즈 플래닛 1이 워낙 잘 됐다 보니까 그 기운을 내가 받으면서 자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 그냥 내 주관적인 느낌인데 그래도 뭔가 간접 체험하고 있는 그런 느낌? 그리고 다음으로 내가 가장 힘들었던 순간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물론 힘든 순간들이 생각보다 많았어. 근데 초반에 가장 힘들었던 거는 먹는 거였어요. 이렇게 말하면은 누가 보면 굶긴 줄 알겠다. 굶긴 거 절대 아니고요. 제 입맛이 디저트 입맛이라 가지고 그런 게 제일 힘들었어. 진심으로 정말 가둬진 상황이었거든요. 핸드폰도 나는 제출을 했어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커피도 못 먹고 카페 상상도 못한다, 편의점 상상도 못하게 된 거야. 다행히 작가님들이 카누나 맥심 이런 거를 정수기 옆에 이렇게 구비를 해주셨단 말이야. 근데 또 얼음은 없어. 전날부터 얼음을 얼려가지고 내일 먹기 위해서 미리 얼음을 얼리고 그 다음날에 커피를 타가지고 마시고 너무 맛있다 막 이러면서 지금 생각해보면은 편의점 하나를 안 보낸 게, 일단은 처음에 시작할 때 70명으로 시작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그 70명이 다 편의점 가면 편의점 터지고 그런 현실적인 이슈로 못 보내셨던 것 같은데, 오히려 시간이 지나고 솔직히 떨어지는 애들도 생기고 하면서 오히려 좀 잘 보내주셨다. 이것도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은 큰 그림이긴 해. 왜냐면 스타라이트 보이즈에서 하나 씬이 있었던 게, 더 보이즈 에릭 선배님이 심사위원으로 오세요. 근데
그 커피차가 아니라 편의점 트럭을 끌고 오시는 씬이 있단 말이야. 그 편의점 트럭 위에 막 과자, 라면, 뭐 음료수 쫙 있는데 게임을 통해서 누가 게임에서 이기면 저거를 막 가져갈 수 있고 막 이런 거였어요. 편의점 트럭이 딱 왔을 때 우리 연습생들이 막 우와 막 도파민 쫙 올라가가지고 뭔지 알아? 근데 그때 나도 눈이 반쯤 돌아가지고 진짜 게임에 매진을 했지.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일부러 약간 좀 간식 같은 것도 안 주고 하다가 딱 그게 왔을 때 연습생들이 열광하는 그거를 담기 위함이었구나. 내가 이 영상에서 말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오디션 프로그램을 준비한다, 정말 간식이나 마실 거 이런 거를 각오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솔직히 말해서 가장 힘들었던 거는 솔직히 먹는 거는 초반에만 그랬던 거고, 첫 등급 평가 보고 등급 받고 시그널송 준비할 때가 제일 힘들었죠. 일단은 첫 등급 평가 때 제가 4등급 중 3등급을 받았고요. 그것부터 난 너무 솔직히 쪽팔렸고, 이거 방송 나가면 나는 큰일이다. 근데 나는 등급 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2든 1이든.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막 시그널송을 춤이랑 노래랑 막 급하게 따야 되는데, 또 제가 저희 3등급 팀에서 리더였어요. 20 몇 명의 아이들을 이끌면서 나도 아직 숙지가 덜 되어 있는데 그게 되게 스트레스였던 것 같아. 그때는 제가 정말 눈물이 없는 편인데 화장실에서 혼자 울고 마이크를 막 가리면서 막 혼자 화장실에서 울고 이랬죠.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고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근데 해야 될 건 산더미고 막 이래가지고 그때가 제일 힘들었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배운 것도 있긴 했지. 그때 원스타 리더 이든이 있었으니까 지금의 제가 있는 거 아닐까 생각하긴 합니다. 다음으로 프로그램 하면서 가장 놀랐던 게 헤어 메이크업 관련이었어. 나만 놀란 건지 모르겠는데 그 공연을 한 날이랑 인터뷰를 하는 날이랑 따로 헤매를 하는 거 아세요? 그게 남들이 봤을 때는 같은 날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다음 날이거나 그래. 이유가 뭐냐면, 공연을 했어. 공연이 11시, 12시에 끝나. 근데 인터뷰를 70명을 다 따야 돼. 그러면은 그 공연장에서 적어도 12시간 넘게 더 밤을 새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공연장에서 나와서 70명을 재우고 그 다음 날에 다시 헤매를 똑같이 해서 인터뷰를 그 날인 것처럼, 오늘 무대 너무 만족했습니다, 아니면 오늘 무대 너무 아쉬웠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하는 거더라고. 근데 나는 처음이었어서 그런지 전혀 몰랐어. 일단 몬스타엑스 선배님이 슈다웃이라는 무대를 했었는데 그때 인터뷰룸 보면은 얼굴이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본 무대랑 인터뷰 얼굴이랑 똑같아야 되잖아. 자고 일어난다 했잖아요. 땡땡 부어있어. 당일날에는 붓기도 쫙 빠져있고 밤이고 공연 끝나고 땀 쫙 뺐는데 그 다음날은 땡땡 부어가지고 와, 이거는 너무 티나는데 싶은 장면이 있거든요. 그런 해프닝이 있었다. 다른 날에 헤매를 한다. 이건 진짜 몰랐지? 나만 몰랐던 거야? 그리고 이거는 약간 땀쟁이 썰인데, 가장 프로그램에서 화제가 됐던 시그널송 미션이었거든요. 그걸 되게 특이하게 했었어가지고 노래를 계속 재생해. 통과될 때까지. 잘하는 사람들 먼저 그만 출 수 있고 못하는 사람들은 계속 추는 거야.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14번인가 15번을 쳤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진짜 찐 비하인드인 게, 대기실 촬영 전에 이런 뭔가 맨투맨이랑 이 안에 흰색 반팔티를 받쳐 입고 있었어. 이렇게 대기하고 본 촬영 기다리고 있었는데, 뭐 작가님이었는지 PD님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갑자기 내려오시더니, 혹시 지금 안에 반팔 같은 거 받쳐 입고 있는 친구들 반팔 벗어야 된다, 이 맨투맨 하나만 입고 촬영에 임해야 된다, 이렇게 하시는 거야. 다른 친구들은 네 알겠습니다 하고 환복하는데 나는 안 되겠는 거야. 반팔이 없으면 이 맨투맨에 나의 땀 너무 잘 보이잖아. 그래가지고 이거 나 방송 사고인데 싶은 거야. 나는 내 땀의 양을 아니까 내가 친한 작가님들, PD님들한테 막 싹싹 빌었어. 개인적으로 가가지고 저 땀 많은 거 아시잖아요, 입으면 안 될까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이게 위에서 내려온 지령이라 가지고 우리도 어떻게 방법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야. 근데 딱 알잖아, 내가 이분들이랑 얘기해서 뭔가 바뀌는 게 없겠구나, 내가 여기서 투쟁을 하고 왜 이걸 지금 말씀해 주십니까, 이렇게 해서 바뀌는 게 없구나 싶어서 후퇴를 했지. 일단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고 어떻게 했냐, 바로 피팅룸으로 들어가서 스타일리스트 쌤 가위로 이 흰색 맨투맨을 크게 오렸어. 이렇게 두 겹 입어도 안 보이게 크게 오린 거지. 나 혼자 그 탈의실에서 나 혼자 끙끙대면서 그거를 막 오렸어. 왜냐면 나 그거 입어야 되거든. 나중에 와서 보니까 이 살짝 돌아갔더라고. 내가 되게 크게 자른 줄 알았는데 이게 춤추다 보니까 좀 쏠리고 이랬나 봐. 그래가지고 여기 이렇게 흰색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이것도 그냥 다 아시면서 눈 감아주셨구나 싶더라고. 얼마나 내가 완벽하고 치밀했겠어. 그때 나만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야. 그래가지고
정말 땀을 사수하기 위해서 나는 그런 노력까지 했다. 근데 그거 없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어. 다음으로 얘기할 게 순발식, 순위 발표식 관련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내가 할 말이 되게 많아. 왜냐면 제가 1차 순발식 때 36명 중에 36등으로 합격을 한 거예요. 기적적으로. 진짜 기적적으로. 이게 진짜 내 비하인드인 것 같긴 한데 36등부터 공개하는 게 아니라 35등부터 공개했다가 마지막 36등은 누군가 마지막 생존자 이러면서 보통 하는 게 국룰이잖아요. 그래서 35등, 34등부터 발표를 하잖아. 근데 그때 내가 30몇 등에 내가 없고 20몇 등에 내가 없을 때 든 생각이 아, 나 너무 많이 올라가나? 이 생각이 드는 거야. 내 분수에 비해서 너무 과한데 막 이러고 있었는데 한 17등, 16등, 15등에 가면서 뭔가 잘못됐다. 내가 이 순위권에 있을 수가 없는데? 왜 내 이름이 이제 안 나오지? 나올 때가 됐는데? 싶은 거지. 근데 그때 마침 또 녹화를 끊었다 갔어. 그래가지고 와, 난 그때가 진짜 환장하겠더라. 왜냐면 녹화 안 끊으면 사실 녹화 중이니까 뭐 리액션이라도 하고 뭔가 축하라도 해주잖아. 근데 끊었다 가니까 카메라 오프되고 오프 더 레코드잖아. 그러다 보니까 더 뭔가 비참해지고 막 연생들끼리 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막 즐겁지도 않고 진짜 예민해지고 막 이러더라. 그 끊었다 갔을 때 한 10분 15분 쉰 게 그때가 진짜 말도 안 되게 쫄렸던 것 같아. 힘들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다시 촬영을 재개하고 마지막 36등을 불렀을 때 그게 나였어가지고 와, 진짜 그거는 상상도 못했던 씬이었어가지고 맨 처음에 김칫국으로 시작했다가 마지막으로 거의 정말 절박하게 합격을 한 그런 케이스였고요. 반대로 파이널 라운드는 완전 편하게 임했어. 왜냐면 18인 중에서 9인이 데뷔하는 게 파이널이었거든요. 근데 나는 그 순위 그래프상 절대 데뷔를 할 수 없었어. 내가 알아. 내가 너무나도 확신했어. 뭔가 예민하거나 이럴 것도 없었고 그냥 정말 데뷔하는 친구들 축하해주기 바빴던 것 같아. 진짜 잠깐 저 라이브에서 얼굴 나오는 씬 보면 막 옆에 친구들이랑 막 수다 떨고 있고 아, 누굴까? 7위는 누굴까? 모르겠어. 아, 진짜 너무 궁금한데? 막 이러면서 되게 여유 있어. 파이널인데 남들은 막 이러고 있는데 나는 되게 편안한 마음으로 임했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내 목표였나 봐. 파이널이라도 가보는 게 뭔가 소원이었어가지고 진짜 뭔가 즐기면서 마무리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되게 재밌게 마지막까지 촬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진짜 작년에 프로그램을 4개월 정도 촬영하면서 느낀 거는 분량을 진짜 잘 뽑아내야 되는구나. 방송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런 게 진짜 잘 배워졌던 것 같아. 데뷔를 22년도에 하긴 했지만 예능을 본격적으로 한 적은 없고 해봤자 자체 콘텐츠에서 예능형으로 버라이어티 한 거였고 하지만 작년에 내가 했던 스타라이트 보이즈는 예능형 서바이벌 프로그램이었단 말이야. 보는 사람들이 재밌고 뭔가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고 약간 이런 게 목적이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분량 뽑는 거구나 이런 거 노하우, 팁들을 조금 얻어갈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진짜 그 시간이 헛되지 않았구나. 그래서 뭔가 거기서 배운 것들을 토대로 나 유튜브 촬영도 하지 않나 싶어. 내 일상들이 여러분이 궁금할 수도 있지만 나의 좋고 재밌는 모습도 나는 많이 보여주고 싶단 말이야. 뭔가 그런 차원에서 도움도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 오늘 저의 이렇게 비하인드 썰을 한번 풀어봤는데요. 즐거우셨나요? 일단은 프로그램이 진짜 재밌거든요, 여러분. 시그널송도 단체 시그널송인데도 제 목소리를 감사하게 많이 써주셔가지고 특히 뭔가 내 목소리가 티나게 나오는 거는 브릿지긴 한데 Good luck, good luck 약간 이런 뭔가 댄스 브레이크 파트인데 한 번씩 듣고 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댓글 달아놓을게요. 말할 수 있는 선에서.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